퇴직 후 3년 안에 돈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오늘의 주제입니다. 50대 이후 몰라서 손해보는 일을 줄여드립니다. 돈, 건강, 가족, 일자리, 제도까지 노후 생존 지식을 쉽게 정리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무너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문제는 퇴직하는 순간 바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습니다. 통장에 퇴직금도 있고 아직 몸도 건강한 것 같고 주변에서는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말합니다. 1년 정도 지나도 크게 위기감이 없습니다. 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밀린 집안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년 차부터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줄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생활비, 자녀 지원, 부모 병원비, 자동차 유지비, 경조사비, 보험료, 대출이자, 카드값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퇴직 후 3년쯤 지나면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합니다. 분명히 퇴직금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 일을 그만두면 돈을 덜 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다시 일하고 싶은데 예전처럼 일할 자리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퇴직 후 돈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사기를 당해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한 종목이 폭락해서만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지출, 익숙한 습관, 미뤄둔 계산, 가족을 향한 책임감, 그리고 제도를 잘 몰라서 생기는 작은 손실들이 쌓여 무너집니다. 오늘은 퇴직 후 3년 안에 돈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50대와 60대가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퇴직금을 목돈으로만 보고 월급 대체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가장 위험한 착각은 퇴직금이 이만큼 있으니 당분간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퇴직금은 소중한 돈입니다. 오랜 세월 일한 대가이고 인생 후반을 버티게 해줄 중요한 안전판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큰 돈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월급을 미리 받은 돈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 돈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퇴직 직후에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차도 한번 바꿀 때가 됐지. 자식 결혼에 부모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집 수리도 해야 하고 가전제품도 바꿔야지. 이렇게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런 지출이 모두 나름 이유 있는 지출이라는 점입니다. 낭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퇴직금은 절대 한 통장에 넣어두고 그때그때 꺼내 쓰면 안 됩니다. 최소한 세 덩어리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 매달 생활비로 바꿔 쓸 돈입니다. 둘째, 병원비나 간병비처럼 갑자기 생길 위험에 대비할 돈입니다. 셋째, 오래 보유하면서 물가 상승과 긴 노후 기간을 버틸 돈입니다. 퇴직금을 목돈으로 보면 쓰게 됩니다. 퇴직금을 월급 대체 자산으로 보면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퇴직 후에도 현역 시절 생활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퇴직하면 소득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생활 수준은 쉽게 줄지 않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이 매달 들어왔습니다. 조금 많이 써도 다음 달 월급으로 메울 수 있었습니다. 카드값이 커져도 버틸 수 있었고 자동차 유지비가 부담돼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거나 불규칙해집니다. 그런데 지출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관리비도 그대로이고 통신비도 그대로이고 보험료도 그대로입니다. 자동차 비용, 외식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비도 쉽게 줄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낭비하는 편이 아니야. 나는 명품도 안 사고 해외여행도 자주 안 가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노후 자금 문제는 사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고정비 때문에 옵니다.
오래된 보험료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높은 통신요금, 유지비가 큰 자동차, 자녀에게 습관처럼 보내는 용돈, 목적 없이 쓰는 카드값이 쌓입니다. 퇴직 후에는 내가 아끼고 있느냐보다 내 고정비가 줄어들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퇴직 후 3년을 버티는 사람은 퇴직 전후로 생활비를 다시 설계합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현역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을 가볍게 본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이 당황하는 지출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고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재산과 소득 구조에 따라 예상보다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이 얽히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퇴직 전에 이 계산을 해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설마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 나중에 고지서 나오면 알겠지.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겠어. 이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노후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연금 수령 방식, 금융소득 관리, 부동산 보유 구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데 재산 관련 부담만 커지면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매달 실제로 부담해야 할 제도 비용을 모릅니다. 반대로 버티는 사람들은 퇴직 전에 건강보험료, 세금, 연금, 대출, 보험료를 한 번에 놓고 계산합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자녀에게 주는 돈을 사랑으로만 보고 노후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은 다 같습니다. 자녀가 힘들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결혼한다고 하면 보태주고 싶고, 집을 산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밀어주고 싶습니다. 문제는 부모의 노후 자금과 자녀 지원금이 같은 통장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기준 없는 지원은 부모의 노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입니다. 월세 조금 보태주고, 카드값 한 번 막아주고, 손주 학원비를 내줍니다. 그러다 전세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대출 상환금까지 이어집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나.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갚겠지. 그래도 자식이 잘 돼야 내 마음이 편하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갚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갚고 싶어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자녀 지원은 감정이 아니라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돈과 도와주면 안 되는 돈을 분리해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주거비에 손대면서 자녀를 돕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이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돈은 안 받아도 내 노후가 흔들리지 않는 돈이어야 합니다. 언젠가 돌려받을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빌려주는 돈이라도 마음속 회계에서는 이미 없는 돈으로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대출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퇴직 후 대출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역 시절 대출은 월급으로 버티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대출은 다릅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대출 상환은 그대로 남습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생활비가 늘거나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생기면 대출은 순식간에 부담으로 바뀝니다. 퇴직 후 3년 안에 돈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대출을 너무 늦게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집값이 오르면 그때 팔아도 되겠지. 이자만 내면 아직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노후 재정에서 버티기는 가장 비싼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은 단순히 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압박을 만들고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생활비를 줄여도 여유가 생기지 않게 만듭니다. 퇴직 후에는 대출을 3가지로 나눠봐야 합니다. 반드시 줄여야 하는 대출, 금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대출, 자산 매각이나 주거 조정까지 검토해야 하는 대출입니다. 노후에는 내 집이 있느냐보다 내 집을 유지하면서 생활비가 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6번째 공통점은 보험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보장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돈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보험입니다. 보험이 없어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중복된 보험, 보장 내용은 잘 모르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노후 현금 흐름을 압박합니다. 많은 50대와 60대가 보험은 많이 들어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약관을 보면 필요한 보장은 부족하고 중복 보장은 많고 보험료 부담은 큰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보험 개수가 아닙니다. 위험에 맞는 보장 구조입니다. 내가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을 보장하는지,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보장에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보험료 때문에 현재 생활비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때문에 오늘의 생활이 흔들린다면 그 보험 구조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새 보험을 더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 보험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보장 내역, 월 보험료, 갱신 여부, 만기, 실손 보험 구조, 사망 보험 필요성, 간병 관련 보장 등을 종이에 적어봐야 합니다. 7번째 공통점은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간병비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0대 이후 노후 준비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이 간병비입니다. 많은 사람이 병원비는 걱정합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큰 병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잘 계산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무서운 것은 병 자체만이 아닙니다. 병 이후의 생활입니다. 수술은 끝났는데 혼자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치매가 시작되어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넘어져 골절이 생겼는데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배우자가 먼저 아파서 한 사람이 간병을 맡게 됩니다. 자녀는 멀리 살고 돌봄을 맡길 곳은 비용이 듭니다. 이때 돈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간병비는 한 번 시작되면 매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몇 년씩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병원비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누가, 어디서, 어떤 돈으로 돌볼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노후 재정은 불안합니다. 8번째 공통점은 다시 일할 가능성을 너무 늦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쉬고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랜 세월 일했으니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줄고 새로운 기술도 낯설어집니다. 예전 직급과 경험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퇴직 후 일자리는 현역 시절 일자리와 다릅니다. 월급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대우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돈을 지키는 사람은 일을 단순히 돈벌이로만 보지 않습니다. 일은 생활 리듬이고 사회적 연결이고 건강관리이고 자존감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면 퇴직금 소진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100만 원의 소득도 노후에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50대 이후에는 퇴직 후 무엇을 할까를 퇴직 후에 생각하면 늦습니다. 퇴직 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 배울 수 있는 기술, 지역에서 가능한 일자리, 자격증보다 실제 수요가 있는 일, 건강 상태에 맞는 근무 형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노후 일자리는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9번째 공통점은 배우자와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돈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문제이고 가족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돈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한 사람은 자녀를 더 도와주고 싶어하고 다른 한 사람은 노후가 걱정됩니다. 생활비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대출이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연금이 언제부터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아프면 어떤 병원, 어떤 방식으로 돌봄을 받을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돈 문제는 위기가 온 뒤에 대화하면 늦습니다. 평온할 때 말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매달 들어오는 돈, 매달 나가는 돈, 남은 대출, 보험료, 연금 수령 예상, 자녀 지원 한도, 병원비 대비 자금, 간병이 필요할 때의 선택지, 주거 조정 가능성을 적어봐야 합니다. 10번째 공통점은 집은 자산이라고 믿지만 현금 흐름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50대와 60대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평생의 노력이고 자존심이고 가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집을 쉽게 팔거나 줄이는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후 재정에서는 냉정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집이 내 생활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내 생활비를 잡아먹고 있는가?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매달 생활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집은 큰데 관리비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집은 좋은데 병원과 멀고 교통이 불편하고 계단과 구조가 노후 생활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좋은 집은 넓은 집이 아닙니다. 비싼 집도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유지 가능한 집입니다. 11번째 공통점은 투자를 회복 수단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투자로 불려야겠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한번 크게 벌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퇴직 후 투자는 젊을 때 투자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해서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회복 시간이 짧습니다. 큰 손실은 곧 생활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투자의 핵심은 대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투자는 부족한 돈을 한 번에 회복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전체 자산 중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운용하는 도구입니다. 노후 자금은 남의 말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 생활비, 내 건강, 내 가족 상황, 내 대출, 내 위험 감당 능력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르면 생활이 무너지는 돈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생존자금입니다. 12번째 공통점은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퇴직 후 돈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현실을 늦게 인정합니다. 아직 통장에 돈이 있고, 아직 건강하고, 아직 집도 있고, 아직 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후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천천히 옵니다. 생활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합니다. 자녀 지원이 계속됩니다. 집 유지비가 커집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돈이 완전히 부족해진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괜찮을 때 해야 합니다. 아직 선택지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아직 몸이 움직일 때 해야 합니다. 아직 가족과 대화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퇴직 후 3년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후 생존 시스템을 다시 짜는 시간입니다. 지금 50대 이후라면 반드시 12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 매달 반드시 나가는 생활비는 얼마인가? 보험료는 총 얼마이며 꼭 필요한 보장인가? 대출 원금과 이자는 언제까지 얼마나 나가는가?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나오는가? 자녀에게 지원 가능한 한도는 얼마인가? 병원비 비상금은 따로 있는가?
간병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과 방법은 있는가? 집을 유지하는 비용이 노후 소득에 맞는가? 다시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있는가? 배우자와 이 모든 내용을 공유했는가? 이 12가지를 모르면 돈이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12가지를 알면 퇴직 후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단한 비법이 있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잘합니다. 매달 생활비를 정확히 압니다. 퇴직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자녀 지원에 한도를 둡니다. 보험과 대출을 정리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미리 계산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득 흐름을 유지합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를 별도로 생각합니다. 배우자와 돈 이야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집을 감정이 아니라 생활 기준으로 봅니다. 투자보다 생존 자금을 먼저 지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지난 3개월 카드값과 통장 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을 3가지로 나눠 보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돈, 줄일 수 있는 돈, 없애도 되는 돈입니다. 이 작업만 해도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나? 이 보험료가 아직도 나가고 있었나? 이 구독료는 왜 계속 빠지고 있었지?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 생각보다 크네. 외식비와 경조사비가 이렇게 많았나? 이런 사실이 보입니다. 노후 재정은 대단한 결심보다 작은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확인하면 줄일 수 있고, 줄이면 버틸 수 있고, 버티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퇴직 후 돈이 무너지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녀를 키웠고, 집을 마련했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성실함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산이 필요합니다.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가족과 대화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다시 짜야 합니다. 퇴직 후 3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은 20년, 30년을 지키는 설계 기간입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남아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아직 가족과 상의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노후는 불안해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돈이 새는 구멍을 하나씩 막아보십시오. 퇴직 후 3년을 잘 넘기면 노후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